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오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주식회사의 이용배 대표이사님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천천히 보면은 첫 번째로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명칭은 현대로템 주식회사라고 말하고 있고 설립일자는 1999년으로 보고 있네요. 사업 개시일은 77년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의 기원은 99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사는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 사업 부문, 이 회사는 철도, 기차, 지하철 이런 걸 만드는 철도 회사로 유명한데 첫 번째로 꼽는 게 철도 사업 부문이고 그 다음에 방산 사업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만드는 플랜트 사업 부문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현대로템과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여러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거의 다 영어 이름인 거 보니까 다 해외 법인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자산 총액 기준으로 좀 봤을 때 큰 게 여기 브라질 법인이죠. 브라질 인더스트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브라질에 위치한 공장과 판매 법인인 것 같고 여기가 자산 총액이 한 1120억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수백억, 수십억 정도의 좀 작은 자회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대부분 판매법인과 해외 생산법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라고 하면은 현대로템이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점수 체계인데 보면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2018년에는 A0라고 해서 A 가운데급으로 꽤나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 있었는데 2020년 6월까지 오면서 한 2년 만에 트리플 B 플러스로 2계단이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9년 여름에 A 마이너로 내려왔고 20년 여름에는 이미 이제 트리플 B 플러스로 2계단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좀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트리플 B 플러스면은 그렇게 망할 기업이라서 위험한 기업은 아니고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약해진 그런 정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 회사가 신용등급도 떨어질 정도로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은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2018년, 19년에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행히 2020년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배당을 줄 만큼 회사가 여력이 있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과거 배당 이력에서 최근 5년 동안 18년뿐만 아니라 17년, 16년에도 배당을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는데요. 보면은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회사 수만 봐도 철도 부분이 주요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철도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선 세계 철도 시장에서 상위 10개사가 여기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 그러니까 당사는 현대로템이겠죠. 현대로템은 전 세계에서 약 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계속 세계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수익권의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 탑 10 정도의 회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사업 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라고 해서 철도, 방산, 플랜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눠놨는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선 철도 부분이 제일 높아 보이죠. 총합계가 2조 7천억 정도인데 철도에서 절반 이상 50% 이상인 1조 4천억 원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은 철도에서 마이너스 110억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반해서 철도 부분에서는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인 철도 부분이 매출은 많이 나지만 이익은 못 내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회사의 좀 이익 구조를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업이익이 2018년, 19년 대비해서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9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2,590억을 냈는데 이게 많이 회복돼서 마이너스 110억 거의 손익분기까지 다 와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방산 부분은 지금 3년 연속 수익성이 이제 18년, 19년에 좋지 않았는데 2020년에 수익성이 확 좋아져서 회사 전체를 이렇게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외에도 플랜트 역시 이제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회사 실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뭐 조금씩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2019년에 많이 안 좋아졌다가 2020년에 확 좋아져서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제조업이니까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산 및 설비는 이제 철도 부문은 창원 공장이 제일 크고 여기서 1년에 800량 정도의 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산 실적을 보면은 2020년에 2조 4천억 정도의 철도를 생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아니라 전체 이제 제품들이 2조 4천억 정도 되고 그중에 철도가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생산량이 늘려오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보면은 우선 뭐 100%다 넘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플랜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건 시간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엄밀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풀캐파를 돌리고 있구나 뭐 이제 수익은 계속 잘 나오고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 이익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지 공장 자체는 수주를 잘 받아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및 판매 조직 관한 사항에서 이제 매출 실적을 이제 내수와 수출로 다시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철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 1조 4,500억 중에서 1조 1,080억을 여기 수출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의존도가 내수가 확 죽고 수출이 확 늘면서 수출 의존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수출 업황에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020년, 2019년에는 없었어요. 18년에도 조금밖에 없었고 그래서 100% 사실상 내수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국방부에 납품을 하겠죠. 내수니까. 네. 방산 부분인데 내수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 납품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 같은 경우에도 뭐 내수와 수출이 반반 정도로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이제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규모긴 한데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이제 1120억에서 1100억, 1040억 이 정도로 조금씩 줄고는 있고 매출 대비 비중은 매출은 늘면서 연구개발 비용이 주니까 매출액 대비 비중도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려면은 요게 좀 늘던가 어느 정도는 계속 금액이라도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 느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진행률 적용 수주 상황이라고 해서 여기 현대로템이 수주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총 수주액은 현재로서는 11조 6천억 정도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납품한 것들을 빼고 나면은 5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수주 잔고가 남아 있어서 아까 앞에 보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잖아요.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까지 되는데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5조 8천억이니까 최소 2년 이상은 먹고 살 거는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주 가뭄이라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주 자체는 있는데 뭐 수익성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계속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 우선 보면은 자산 총계가 4조 1,900억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총계는 2조 8천억, 3조 2천억, 2조 8천억 수준으로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본은 1조 1천억에서 8,800으로 줄었다가 1조 3천억으로 다시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본이 이제 영업 손실이 나다 보니까 자본이 크게 깎였었는데 다시 그 이듬해 영업이익도 나고 또 자본 확충도 함으로써 자본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자본이 확 늘어난 이유는 이 회사가 그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 채권인데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채권을 발행했다가 현대로템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채권을 사간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게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자본이 이제 많이 확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부채는 줄고 자본이 늘고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에서 보면은 이 현대로템 주식회사는 99년에 대우종합기계에서 한진중공업, 현대모비스가 철도 차량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했다. 그러니까 IMF로 이제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 중복 투자 같은 걸 줄여서 나라의 산업을 좀 더 효율화시키자라는 이제 정부의 입김을 받고 대우, 한진, 현대 요 세 개 회사가 철도 사업 부문을 합쳐서 만든 회사가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역사를 흘러와서 지금의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에 있는 자회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주주는 현대자동차가 지분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기말 대비 지분이 준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환사채를 가져간 이런 대출로 가져갔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요거를 다시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식을 신주 발행 방식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신주가 발행됐으니까 기존 주주였던 현대자동차는 보유 주식 수는 사실상 똑같은데 지분율이 희석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희석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주주들,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현황 및 경영 성과라고 해서 아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제 기업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뭐 자산 규모 기준으로 브라질 해외 법인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뭐 자본 자체가 마이너스,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역시 뭐 외형만 있지 그렇게 뭐 재무적으로 중요한 자회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역시 매출 자체는 뭐 크게 나는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뭐 단기순이익 규모로 봤을 때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하고 순이익이 나도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없기 때문에 역시 자회사, 손자회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법인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라고 해서 자회사, 그러니까 연결 대상 회사로는 보지 않지만 이제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동북선 도시철도는 이름으로 보면 이제 서울에서 왕십리에서 저기 상계역인가요? 거기까지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현대로템이 아마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 2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장부가 기준으로 한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및 사채.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신용등급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자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빚을 끌어서라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는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해나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 회사가 이 만기 1년 미만의 대출을 한 거는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면은 2019년 말에는 3,600억 정도의 잔고가 이제 대출로 남아 있었는데 2020년에는 4,000억으로 조금 더 단기 대출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어떠냐?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의 만기로 빌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기말 2019년에는 2,100억 정도 있었는데 2020년에는 400억 수준으로 장기 차입금을 확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장기 차입금이 금리도 높고 이제 오랫동안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장기 차입금을 줄인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대체라고 이제 명확하지 않게 설명해 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장기 차입금으로 빌렸다가 이게 만기 1년 미만으로 내려와서 유동성 부채로 다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대체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2020년에는 사실상 장기 차입금이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회사가 재무 부담, 금리 부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차입금인 대출이 아니라 이제 사모사채나 이제 공모사채 형태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채권, 소위 말하는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액면금액 9천억 정도 있었는데 단기말 2020년 말에는 7,200억으로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유동성 대체하면은 작년 이제 19년 말보다는 2020년 말에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CB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환사채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를 2020년 6월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 단기말에 잔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주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환사채로는 잔고가 없고 이제 다 주식으로 신주 발행이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관계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까 동북선은 본 거고 9호선을 원래 이제 로템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에 다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그린에어라는 자회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현대제철로 넘겨서 지금은 지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10% 이상을 의존하는 이제 고객이 있나를 보면은 우선 이렇게 3개 고객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 3번 고객이 있는데 방산 부분은 아까 봤듯이 100% 내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국방부겠죠. 아마도 뭐 누구라고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내수인 이런 사업에서 방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산 매출을 올리는 거는 뭐 국방부가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국방부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철도 부분에서도 플랜트 부분에서도 매출의 10% 이상을 의존하는 하나의 회사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철도 부분은 수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수출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플랜트 부분도 뭐 역시 수출과 내수 골고루 있긴 했지만 아마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까 봤지만 이제 43%에서 33%로 현대자동차 지분율은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CB가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라고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지분율 합계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현대차와 특수관계인 임원분들이겠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5% 이상 주주는 현대차 외에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그것도 딱 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로는 뭐 13만 명이 넘지만 지분율로는 59.9%, 한 60% 채 안 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로템의 총 임직원이 3,4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철도 부문, 한 900명 정도가 방산 부문, 400명 정도가 뭐 여기 플랜트 부문에 있고 공통 부문은 뭐 경영 지원직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여기서도 한 4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총 연봉의 이제 평균을 치면은 한 1인당 평균 8,600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가져가고 있고 근속연수는 17년으로 꽤 높은 역시 제조업다운 그런 근속연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로템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